내가 버린 쓰레기, 어떤 바보가 주워갈까 궁금해서 와봤다. 내가 버린 쓰레기를 대체 어떤 멍청한 놈이 주워가는지 궁금해서 와봤지. 원 호텔의 화려한 신부 대기실. 전 남편 박태준이 재수씨 김민서 앞에 명함 한 장을 툭 던지며 비웃었다. 나는 중견건설사 태진건설의 대표이사 박태준이야. 평생 미싱이나 돌리던 네가 감히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의 옆에 선 애인까지도 곁에서 킥킥거리며 웃었다. 민서씨, 새로 맞이하는 남편이 늙고 돈 없는 백수라면서요? 정말 딱해서 축의금이라도 던져주고 싶어서 왔잖아요. 바로 그때였다. 민서의 새로운 남편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태준의 앞에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단 한 장의 명함. 그것을 본 순간 태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조금 전까지 비웃던 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과연 그 명함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의 신부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7년 전 이혼한 전 남편 태준이 오만한 표정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이야, 김민서, 정말 오랜만이네. 구석에 가만히 앉아있길래 하마터면 못 찾을 뻔했잖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굴이 이렇게 팍 사갔냐. 태준이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말했다. 태준의 뒤를 따라 현재 그의 아내인 최아라가 명품 핸드백을 팔에 걸고 들어왔다. 40대 후반의 민서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아라가 일부러 민서의 드레스 자락을 구두굽으로 밟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어머머, 내가 센스가 없었네. 발밑에 뭐가 있는 줄도 전혀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근데 드레스가 왜 이렇게 바닥에 흉하게 끌리는 거예요? 내 발에 밟히는 줄도 몰랐잖아요. 구두에 먼지 다 묻었네. 아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다. 민서 곁에 대기하고 있던 박 실장이 재빨리 무전기를 손에 들었다. 지금 바로 호텔 경비원을 부를까요? 당장 밖으로 쫓아내겠습니다. 박 실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가 손을 들어 조용히 그를 제지했다. 태준이 대기실 안을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야, 이 나이에 재혼한다니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더라. 축하한다, 김민서. 염치도 없이 꽤나 거창한 사랑에 빠지셨나봐. 태준이 턱을 까딱거리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소문을 하나 들었거든. 네가 이번에 데려가는 그 신랑 돈 한 푼 없고 빚더미에 앉은 알거지 백수라며. 내가 틀린 말 했나? 아무리 남자가 없어도 그렇지 그 나이에 그런 돈 없는 남자를 고르다니. 정말 한심하군. 태준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아라가 민서 곁으로 다가가 드레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나, 이 드레스 촌스러운 것 좀 봐. 이게 대체 어느 시대 옷이야? 유행이 한참 지나서 눈 뜨고는 못 봐주겠네. 그렇게 돈이 없어요? 새 드레스 빌릴 돈도 없어서 이런 헌옷 같은 걸 주워 입고. 아, 불쌍해서 어떡해. 아라가 손가락으로 드레스를 툭툭 치며 말했다. 민서는 거울 속 자신의 화장을 확인하며 입술을 가볍게 다물었다. 태준이 안주머니에서 명함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뽑았다. 민서야, 잘 들어. 내가 오늘 여기 오는 길에 딱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있어. 태준이 명함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말을 이었다. 내가 7년 전에 버린 물건을 대체 어떤 멍청한 놈이 다시 주워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세상에 그렇게 눈뜬장님 같은 멍청한 놈도 있구나 싶어서 하도 신기해서 웃음이 멈추질 않더라니까. 태준이 웃으며 명함을 민서 앞 유리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명함이 테이블 표면에 떨어지며 가벼운 소리를 냈다. 이것 좀 똑똑히 봐. 나는 번듯한 건설사 대표이사야. 너랑은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네가 오늘 결혼한다는 그 남자는 이런 명함 한 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들고 다니긴 하나? 대체 뭐해? 먹고 사는 백수야, 엉? 태준이 명함을 손가락으로 톡톡 치며 말했다. 아라가 얇은 축의금 봉투를 명함 옆에 놓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결혼식에 빈손으로 오는 건 좀 미안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워낙 마음이 넓어서 챙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축의금으로 10,000원 넣어뒀으니까 나중에 자판기 커피라도 사서 마셔요. 우리한테는 밥값도 안 되지만 언니한테는 엄청 큰 돈이겠죠? 소중하게 잘 써요. 아라가 손목에 고급 시계를 일부러 흔들며 웃었다. 어머나, 우리 지금 여기서 이럴 시간이 없는데 곧 아주 높으신 투자사 회장님을 뵙기로 했거든. 언니는 평생 가도 한 번 얼굴도 못 볼 그런 분이야. 명성 캐피탈의 대표님이시라고. 아라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주시기로 했어. 수십억은 기본이고 잘하면 수백억까지 투자를 받을 수 있다고. 민서야, 이제 너랑 나는 서 있는 위치 자체가 달라.
태준이 아라의 허리에 손을 두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너는 그냥 여기서 너처럼 돈 없는 것들끼리 초라한 결혼식이나 올리고 있어.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을 쥐고 흔드는 최고의 부자를 만나러 가는 거니까. 알았어? 사람은 다 자기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하는 거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민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민서가 테이블 위에 명함을 집어들었다. 민서의 손이 명함을 정확히 반으로 찢었다. 찢어진 명함 조각이 민서의 손에서 쓰레기통 안으로 떨어졌다. 태준의 얼굴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다. 뭐야? 김민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쳤어? 감히 내 명함을 찢어?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냐고. 태준이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민서가 박 실장을 향해 턱짓했다. 박 실장님, 저기 있는 저 저급한 돈 봉투 좀 치워주세요. 불결해서 같이 둘 수가 없네요. 민서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축의금 봉투를 집어들었다. 박 실장이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아라의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벌어졌다. 뭐야, 당신 지금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감히 우리한테 이런 태도를 보여? 우리가 준 돈을 감히 쓰레기통에 쳐넣어? 이 여자가 정말 정신이 나갔나 봐. 아라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태준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며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야, 김민서, 너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감히 내 명함을 찢어?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나는 건설사 대표 박태준이라고.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태준이 길길이 날뛰며 말했다. 그때 대기실 천장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신랑님, 잠시 후 예식이 시작되오니 준비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대기실을 채웠다. 민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드레스 자락을 가볍게 털었다. 민서가 베일을 정돈하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민서가 대기실 문을 향해 우아하게 걸어갔다. 박 실장이 민서의 뒤를 따라 문을 열었다. 민서가 태준과 아라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기실을 나갔다. 아라가 얼굴을 찌푸리며 팔짱을 꼈다. 뭐야, 저 여자는? 이혼하고 7년 동안 밖에서 험한 꼴 당하더니 아주 미쳐버렸나 봐.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저렇게 고자세야? 돈도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서는 기가 막혀. 아라가 목소리를 높였다. 태준이 쓰레기통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완전히 미쳤군. 눈에 뵈는 게 없지. 내가 아직도 예전에 자기 남편이었던 그 만만한 박태준인 줄 아나 본데 큰 코 다칠 줄 알아라. 돈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테니까. 태준이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다. 아라가 태준의 팔을 잡았다. 이제 그만해요, 여보. 저런 수준 낮은 여자랑 더 이상 말 섞을 시간 없어요. 우리 지금 당장 아주 귀하신 투자사 회장님 뵈러 가야 하잖아요. 시간이 금이라고요. 빨리 서둘러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5분. 아라가 시계를 다시 확인하며 재촉했다. 태준이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명성 캐피탈 대표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늦으면 큰일 나지. 그 회장님 비위 잘 맞추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 가자, 어서 가자. 가서 빨리 수십억 계약서에 도장 쾅 하고 찍어야지. 태준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대기실 문을 열고 로비로 나섰다. 태준과 아라가 결혼식장 로비의 특별실을 향해 걸어갔다. 아라가 주위를 둘러보며 입을 삐죽거렸다. 여보, 저기 로비 텅텅 빈 것 좀 봐. 어머나, 체면도 없지. 남들 다 있는 축하 화환 하나 없잖아. 대체 그동안 얼마나 밑바닥 인생을 기어다녔으면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나라면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텐데 정말 낯짝도 두껍지. 아라가 손가락질하며 웃었다. 태준이 축의금 접수돼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저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텅 빈 꼴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군. 우리가 저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하게 결혼식 올릴 땐 어땠어? 화환이 로비 끝에서 끝까지 빈틈없이 채워지고 하객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잖아. 너도 그 대단했던 광경 똑똑히 기억하지? 태준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라가 태준의 팔에 기대며 속삭였다. 말해 뭐예요? 당연히 선명하게 기억하죠. 우리는 돈을 물쓰듯 하며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의 화려한 상류층이잖아요. 저 여자는 평생 가난하게 돈 걱정만 하다가 가장 밑바닥에서 비참하게 뒹굴 운명이라고요. 거지처럼 사는 게 불쌍해서 어쩌죠? 아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다. 두 사람이 특별실 입구의 고급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태준이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지퍼를 열었다. 딴 생각할 때가 아니지. 서류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해. 명성 캐피탈 회장님께 보여드릴 아주 중요한 서류니까 여기서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태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이거 딱 5분만 열심히 설명하면 아무리 까다로운 회장님이라도
당장 돈을 내놓겠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실 거야. 그러면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우리 회사가 단번에 살아나는 거지. 투자금이 수십억 원이나 우리 통장에 꽂히면 우리 인생은 정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호화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태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아라가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여보. 그 명성 캐피탈 회장님은 돈이 썩어나는 분이라잖아요. 이 업계에서 돈 제일 많은 최고의 부자라면서요. 우리 회사 실력이 좋고 당신이 이렇게 똑똑한데 당연히 돈다발 싸들고 달려오실걸요. 아라가 거울을 닫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당연한 소리를 왜 해? 내가 며칠 밤새워서 만든 이 완벽한 서류를 보면 당장 지갑을 열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걸. 틀린 데가 하나도 없이 아주 완벽하니까. 태준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아라가 태준의 어깨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 우리 남편 똑똑한 건 최고라니까. 그러고 보니 아까 그 민서 언니 생각할수록 정말 웃겨서 배가 아프네. 자기 생활비도 못 버는 늙은 남자랑 재혼을 하다니. 동네 사람들한테 전부 돈 빌려달라고 사정하고 다니는 심각한 빚쟁이라면서요. 나이도 당신보다 훨씬 많다던데. 아, 기가 막혀. 아라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렇다마다 내가 사람 시켜서 신상조사를 다 시켰지. 완전히 100원짜리 동전 한 푼 없는 알거지 중에 알거지야. 나이만 먹고 주머니에는 돈 한 푼 없으니 저 여자 앞날은 정말 캄캄하지 캄캄해.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남자를 만나도 자기보다 한참 못한 늙은이를 만나다니 어쩌자는 걸까요? 이제 평생 그 빚쟁이 남편 빚 갚느라 허리 한번 못 펴고 식당 일하면서 골병 들게 고생하겠죠. 아,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저까지 가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정말. 아라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태준이 가슴을 펴고 팔짱을 꼈다. 나처럼 사업도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렇게 용모단정한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다시는 못 만날걸. 내가 얼마나 대단한 남편이었는데 그렇게 복이 없다니. 슝슝. 태준이 거만하게 말했다. 그럼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최고죠. 저 여자는 당신처럼 돈 잘 버는 남자를 놓친 걸 매일 밤 바닥을 치며 울고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곧 수십억 부자가 되는 걸 보면 평생 배 아파서 잠도 못 잘 텐데 어떡해. 호호. 아라가 태준의 팔을 꽉 잡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로비 천장의 샹들리에가 화려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태준과 아라는 명성 캐피탈 대표를 기다리며 들뜬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7년 전 어느 깊은 밤이었다. 40대 초반이었던 민서는 봉제 공장에서의 부업을 마치고 낡은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민서의 손끝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나 있었다. 민서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낡은 빌라 문 앞에 섰다. 민서가 문고리를 돌리려는 순간 안에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자기야, 이 방 정말 좁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여자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민서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다. 민서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방 안에서 태준과 아라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민서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다. 태준이 민서를 보고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왔어? 마침 잘 됐네.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라가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 이 사람이 당신 와이프? 옷 입은 것 좀 봐. 완전히 거짓골이네. 아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킥킥 웃었다. 민서가 뭔가에 굳은 채 입술을 떨었다. 태준 씨,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예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이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서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서류 봉투가 민서의 이마를 스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혼 서류야. 빨리 도장 찍어. 시간 없어. 태준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민서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뭐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민서가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아라가 소파에서 일어나 태준의 팔짱을 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 벌써 혼인신고했거든요. 한 달 전에요. 아라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민서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민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다. 한 달 전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아직 부부인데 어떻게? 민서가 벽을 짚으며 물었다. 태준이 담배를 꺼내 입에 물며 말했다. 너랑은 진작에 끝났어. 알잖아? 내 사업이 몇 번이나 망한 거. 태준이 라이터로 불을 붙이며 말을 이었다. 아라네 집에서 사업 자금을 대주기로 했어. 수십억이야, 수십억. 너 같은 거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 태준이 담배 연기를 민서의 얼굴에 내뿜으며 말했다. 민서가 손으로 연기를 쫓으며 기침했다. 당신이 사업 실패한 게 몇 번인 줄 알아요? 내가 그때마다 빚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쳤다. 아라가 민서의 낡은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다. 고생? 그래봤자 그 꼴이잖아요.
당신이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있기나 해요? 아라가 머리를 쓸어 올리며 말했다. 참, 미리 알려드릴게요. 이 집 보증금이요. 우리 남편 새 사업 자금으로 이미 뺏었었어요. 아라가 손뼉을 치며 말했다. 민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보증금까지.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요? 민서가 무릎을 꿇으며 물었다. 태준이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말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지. 당장 여기서 나가. 집주인한테는 연락해뒀어. 오늘 중으로 방 빼라고. 태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민서가 바닥을 짚고 일어나 태준에게 다가갔다. 태준 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말해봐요. 민서가 태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태준이 민서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가난뱅이 주제에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됐는데. 태준이 민서를 밀치며 소리쳤다. 민서가 뒤로 비틀거리며 벽에 등을 부딪혔다. 아라가 민서를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 빨리 짐이나 싸요. 우리는 여기서 새로 시작할 거니까 당신 냄새나는 물건들 싹 다 치우라고. 아라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말했다.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했다.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어 낡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민서가 서랍에서 몇 안 되는 옷가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태준이 소파에 다시 앉아 아라와 술을 마시며 웃었다. 그럼 그렇지, 아라야. 내일 당장 강남 쪽에 새 사무실 계약하러 가자. 태준이 아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좋아요, 자기. 이제 우리 인생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라가 태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민서가 가방 지퍼를 잠그고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태준 씨,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정말 이래도 괜찮아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준이 술잔을 들어올리며 대답했다. 빨리 꺼져. 비 맞기 싫으면. 태준이 술을 단숨에 들이켜며 말했다. 민서가 짐 가방을 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서가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방 안을 돌아보았다. 태준과 아라는 민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술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민서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자정이 넘은 시각, 폭우가 도시를 때리고 있었다. 민서는 우산도 없이 짐 가방 하나만 들고 빗속을 걸었다. 빗물이 민서의 머리를 타고 얼굴로 흘러내렸다. 골목길의 빗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다. 민서가 비에 젖은 옷을 움켜쥐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민서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때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민서가 혼잣말을 하며 걸었다. 대형그룹 회장 딸이라는 자리까지 버리고 태준 씨를 선택했는데.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민서는 과거 아버지가 결혼을 반대하며 했던 말을 떠올렸다. 대형그룹의 김 회장이 민서의 손을 잡고 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서야, 그놈은 안 된다. 네가 후회하게 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빗소리 속에서 들리는 듯했다. 민서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민서의 얼굴을 적셨다. 며칠이 지났다. 민서는 감기가 심하게 걸려 좁은 고시원 방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다. 열이 내린 후 민서는 무료 급식소를 찾아 끼니를 해결했다. 민서가 급식소 앞 긴 줄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민서를 돌아보며 말을 걸었다. 아가씨, 젊은 사람이 여긴 어쩐 일이야?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고 물었다.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써주질 않네요.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할머니가 민서의 등을 토닥였다. 힘내. 젊으니까 기회는 있을 거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다. 민서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며칠 후 민서는 하청 의류공장에서 미싱 보조일을 구했다. 공장장이 민서를 미싱 앞으로 데려갔다. 여기서 일하면 돼. 하루 10시간이야. 할 수 있겠어? 공장장이 팔짱을 끼며 물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민서는 낮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원단을 처리했다. 바늘이 민서의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도 민서는 미싱 앞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되면 민서는 공장 구석에서 버려진 천 조각들을 모았다. 민서가 천 조각을 펼쳐놓고 재단 연습을 했다. 민서는 스케치북을 펴고 밤새도록 디자인 스케치를 그렸다. 민서의 손놀림은 점차 빠르고 정교해졌다. 그 무렵 태준은 아란의 집안 자본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했다. 태준이 고급 룸살롱에서 투자자들과 잔을 부딪혔다. 자, 여러분, 한 잔씩 합시다. 우리 회사 대박을 위하여. 태준이 술병을 들어올리며 외쳤다. 옆에 앉아있던 아라가 태준의 팔을 잡고 웃었다. 자기 최고예요. 이제 우리 완전 부자 되는 거네. 아라가 태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한편 민서는 밤을 새워 샘플 옷을 완성했다. 어느 날 백화점 바이어가 공장을 방문했다. 바이어가 민서의 샘플 옷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디자인이 아주 독특하네요. 바이어가 옷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공장장이 민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친구가 만들었습니다. 공장장이 대답했다. 바이어가 민서에게 다가갔다. 이거 저희 백화점 팝업 스토어에 놓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바이어가 명함을 꺼내며 물었다. 민서의 눈이 빛났다. 네, 가능합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민서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다. 민서의 디자인이 백화점 팝업 스토어의 메인에 걸렸다. 하루 만에 순식간에 완판되었다. 공장장이 민서를 불러 사무실로 데려갔다. 김민서 씨, 축하해. 당신 재능은 정말 대단해. 내가 자금을 좀 대줄 테니 부티크를 하나 열어봐. 공장장이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이세요? 정말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당신은 진짜 디자이너야.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공장장이 민서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민서는 작은 부티크를 열고 본격적인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민서는 식사 시간도 아까워하며 원단과 작업실을 오갔다. 민서의 눈빛은 점차 강인해졌다. 민서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민서는 청담동의 작은 부티크에서 최고급 오뜨 꾸띠르 브랜드 라보 라우베를 런칭했다. 패션 잡지 편집장이 민서의 작업실을 찾아왔다. 민서 디자이너님, 이번 달 표지 모델로 디자이너님을 모시고 싶은데요. 편집장이 카메라를 들고 온 사진작가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서가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다. 표지요? 저를요?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디자이너님의 성공 스토리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셨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편집장이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서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응하겠습니다. 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며칠 후 민서의 인터뷰와 사진이 실린 패션 잡지가 출간되었다. 한 권의 잡지가 대형그룹 회장실 비서의 손에 들려 있었다. 비서가 김 회장의 책상 위에 잡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번 달 패션 잡지입니다. 표지 인물을 확인해 주십시오.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다. 김 회장이 안경을 쓰고 잡지 표지를 들여다보았다. 표지에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민서의 모습이 실려 있었다. 김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서, 내 딸 민서가 아니냐. 김 회장이 잡지를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다. 김 회장이 재빨리 잡지를 펴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기사에는 민서가 이혼 후 밑바닥에서 시작해 성공한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김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비서, 당장 차 준비해. 라보 매장으로 간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다. 1시간 후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라보 매장 앞에 멈춰섰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주의를 경계했다. 김 회장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다. 매장 안에서 손님을 응대하던 민서가 입구 쪽을 돌아보았다. 민서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다. 김 회장이 천천히 매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민서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김 회장이 민서 앞에 섰다. 민서야. 김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아버지. 민서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김 회장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 있었다. 김 회장이 그 굳은 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이 아비가 미안하다. 김 회장이 민서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말했다.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울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았으니까요.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김 회장이 민서를 힘껏 껴안았다. 다 지난 일이다. 아비가 모든 걸 책임지마. 우리 다시 시작하자. 김 회장이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매장 안에 있던 직원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후 김 회장은 민서를 대형그룹 본사로 불렀다. 회장실에서 김 회장이 서류를 민서 앞에 내밀었다. 민서야, 이건 그룹 후계자 복권 서류다. 여기에 서명하거라. 김 회장이 만년필을 꺼내며 말했다. 민서가 서류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라보도 이제 막 시작했는걸요. 민서가 만년필을 밀어내며 말했다. 김 회장이 민서의 손을 잡아 만년필을 쥐어주었다. 너는 충분히 준비가 됐다. 밑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사람이 또 어디 있단 말이냐. 김 회장이 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라보에는 그룹 자본 5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청담동에 7층짜리 플래그십 스토어를 짓는 거다.
김 회장이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500억 원이요? 아버지, 그건 너무 큰 금액이에요. 민서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다. 내 딸 브랜드인데 당연한 일이다. 라보를 업계 1위로 만드는 거야.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류에 서명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여 말했다. 2달 후 대형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호텔 연회장에 재벌가 가족들과 유명 인사들이 가득 모였다. 김 회장이 민서를 데리고 파티장을 돌며 사람들을 소개했다. 이쪽은 우리 그룹의 핵심 파트너 기업인 명성캐피탈의 이현우 대표일세. 김 회장이 30대 중반의 젊은 남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현우가 민서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현우라고 합니다. 현우가 명함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민서가 명함을 받으며 인사를 건넸다. 라보의 디자이너 김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현우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디자이너님 기사는 전부 읽었습니다. 밑바닥에서 일어서신 그 끈기가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사실 디자이너님 기사를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큰 영감을 주셨거든요. 현우가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다. 민서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제 기사를요? 과찬이십니다. 민서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김 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이 대표는 우리 그룹과 패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걸세. 김 회장이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다. 네, 회장님. 열심히 돕겠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그날 이후 민서와 현우는 매주 회의를 하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돈독해졌다. 어느 날 밤 민서가 작업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민서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현우가 손에 음식이 든 봉투를 들고 들어왔다. 디자이너님,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현우가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물었다. 민서가 시계를 확인했다. 어머, 벌써 10시네요. 대표님은 어쩐 일로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 민서가 놀라서 물었다. 디자이너님께서 야근하신다고 들어서요. 혼자 드시면 외로우실까봐 사왔습니다. 이거 디자이너님께서 좋아하시는 파스타입니다. 현우가 봉투를 열어 파스타 용기를 꺼내며 웃었다. 민서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파스타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민서가 물었다.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포크를 건네며 말했다. 민서가 포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정말 세심하시네요.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민서는 현우의 따뜻한 마음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태준의 건설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태준이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이게 뭐야? 리조트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태준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아라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다. 여보, 그게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계산을 잘못해? 수십억 원이 날아갔는데 계산을 잘못했다고? 태준이 아라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태준이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은행이란 은행은 전부 대출을 끊었어. 우리 이대로 파산하는 거라고. 태준이 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아라가 태준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다. 여보, 명성캐피탈이 있잖아요. 거기 대표한테 투자를 받아요. 아라가 애원하듯 말했다. 태준의 눈이 빛났다. 그래, 명성캐피탈. 거긴 벤처업계 최대 투자사잖아. 내일부터 당장 명성캐피탈 본사 로비에서 기다리는 거야. 반드시 투자를 받아내야 해. 태준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다음 날부터 태준은 명성캐피탈 본사 로비에 매일 나타났다. 태준이 두꺼운 사업 계획서를 들고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다. 현우의 비서가 태준에게 다가갔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비서가 차갑게 물었다. 저는 태진건설의 박 대표입니다. 이현우 대표님을 꼭 뵈어야 합니다. 태준이 명함을 내밀며 말했다. 비서가 명함을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투자 의뢰시군요.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다. 언제쯤 연락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좀 급한 상황이라서요. 태준이 초조하게 물었다. 검토 기간은 최소 2주입니다. 비서가 무표정하게 대답하고 돌아섰다. 태준의 서류가 현우의 책상 위에 놓였다. 현우가 서류를 펼쳐보다가 태준의 이름을 발견했다. 현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이 사람이 김민서 디자이너 전 남편이군요. 현우가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네, 대표님. 맞습니다. 비서가 대답했다. 현우가 서류를 분쇄기에 넣었다. 서류가 가루가 되어 갈리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이 남자 회사 채무 상황을 철저히 조사해 약점을 전부 찾아내
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지시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비서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현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밤이었다. 민서와 현우가 조용한 프렌치 레스토랑의 개인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현우가 와인잔을 들어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 씨, 결혼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 현우가 부드럽게 물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좋아요. 화려한 건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럼 최소한의 하객만 초대하고 보안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좋아요. 저는 대표님만 있으면 충분해요. 민서가 현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현우의 눈빛이 조금 어두워졌다. 만약에 그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죠?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다. 박태준 씨요? 설마 나타날 리가 없죠. 저한테 관심도 없을 텐데요. 민서가 담담하게 말했다. 현우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럴까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현우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며칠 후 건설업계 지인들의 술자리가 있었다. 현우의 부하 직원이 태준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따랐다. 대표님, 요즘 회사 사정은 어떠십니까? 부하 직원이 웃으며 물었다. 태준이 한숨을 쉬며 잔을 비웠다. 영 별로야. 은행이란 곳은 다 등을 돌려버렸고 명성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연락이 없어. 태준이 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말했다. 부하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따랐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라보의 김민서 디자이너가 재혼한다고 합니다. 부하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태준의 손이 술잔 위에서 멈췄다. 뭐? 민서가 재혼을? 태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네, 이번 달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좀 문제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부하 직원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태준이 몸을 기울였다. 신랑이 뭐 어쨌다고? 자세히 말해봐. 태준이 부하 직원의 팔을 붙잡고 물었다. 들리는 말로는 나이도 많고 빚도 좀 있다고 합니다. 백수라고 하던데요. 부하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태준이 몸을 뒤로 젖히고 코웃음을 쳤다. 하! 역시 김민서답군. 나 같은 남자는 못 만날 줄 알았지. 태준이 잔을 들어 올리며 웃었다. 다음날 태준이 흥신소를 찾아갔다. 소장이 태준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소장이 의자를 권하며 물었다. 사람 조사를 좀 의뢰하고 싶소. 김민서라는 여자의 결혼 상대에 대해서. 태준이 민서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어떤 정보를 원하십니까? 소장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전부. 나이, 직업, 재산, 빚, 뭐든지 싹 다 조사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태준이 책상을 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주시면 됩니다.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일주일 후 현우의 정보팀이 흥신소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현우가 정보팀장을 불렀다. 태진건설 대표가 흥신소를 고용했다고? 현우가 보고서를 보며 물었다. 네, 대표님. 김민서 디자이너님의 결혼 상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대답했다. 현우가 입꼬리를 올리며 보고서를 셔터. 좋아.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흘려줘. 신랑이 빚더미에 앉은 늙은 백수라고. 현우가 차갑게 말했다. 위조 서류도 만들어서 흥신소에 넘기겠습니다. 팀장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완벽하게 만들어. 박태준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현우가 지시했다. 며칠 후 흥신소장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표님, 조사가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와주십시오. 소장이 전화 너머로 말했다. 태준이 흥신소로 달려갔다. 소장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다. 여기에 전부 있습니다. 김민서 씨, 결혼 상대의 정보입니다. 소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태준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나이 58세? 민서보다 훨씬 늙었잖아? 태준이 손뼉을 치며 웃었다. 직업란이 비어 있습니다. 백수라는 뜻이죠. 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태준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빚이 5억? 와, 완전 거지잖아. 민서 저거 망했네. 진짜 못 살겠다. 태준이 배를 잡고 웃었다. 사진도 있습니다. 이겁니다. 소장이 흐릿한 사진을 꺼내 보였다. 사진 속 남자는 뒷모습만 보여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다. 됐어. 이만하면 충분해. 수고했어. 태준이 서류를 가방에 챙기며 말했다. 태준이 집에 돌아와 아라에게 서류를 보여주었다. 이것 좀 봐. 민서 신랑 정보다. 태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아라가 서류를 읽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어머, 58세 백수에 빚까지 5억? 완전 알거지네요. 아라가 손으로 입을 막고 웃었다. 그렇다니까. 민서 저 녀석. 나보다 한참 못한 남자랑 살게 됐어. 꼴 좋다. 태준이 소파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그때 태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태준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태준 대표님이십니까? 명성 캐피탈 비서실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네, 박태준입니다. 태준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현우 대표님께서 이번 주말에 5분 정도 면담 시간을 내주시겠다고 합니다.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태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말입니까? 언니입니까? 어디서요? 태준이 서둘러 물었다. 이번 주 토요일 정오 그랜드 호텔 웨딩홀 로비입니다. 5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서가 대답했다. 태준이 메모지에 받아 적었다. 그랜드 호텔 웨딩홀 로비. 알겠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태준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전화가 끊기자 태준이 아라를 힘껏 껴안았다. 여보, 드디어 기회가 왔어. 명성 캐피탈 대표가 우리를 만나준대. 태준이 아라를 들어올리며 소리쳤다. 아라가 태준의 목에 팔을 감고 웃었다. 축하해요. 이제 우리 회사도 살았네요. 아라가 태준의 뺨에 키스하며 말했다. 태준이 아라를 내려놓고 달력을 확인했다. 토요일이라. 잠깐만. 이날 민서 결혼식 날이잖아? 태준이 달력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말했다. 아라가 달력을 들여다보았다. 정말이네요. 같은 날이네. 게다가 같은 호텔 아니에요? 아라가 놀라서 말했다. 태준이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 완벽하군. 투자도 받고 민서의 비참한 결혼식도 구경할 수 있겠어. 태준이 아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우리 축의금으로 10,000원만 싸가요. 그 정도면 충분하겠죠? 아라가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10,000원이면 됐지. 거지 신랑한테 딱 어울리는 금액이야. 태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두 사람이 샴페인을 꺼내 잔을 부딪혔다. 우리 인생 한방 역전이다. 태준과 아라가 동시에 외쳤다. 그날 밤 민서가 대형그룹 회장실을 찾아갔다. 김 회장이 민서를 맞았다. 민서야, 어쩐 일이냐 이 밤중에. 김 회장이 의자를 권하며 물었다. 민서가 자리에 앉아 서류를 꺼냈다. 아버지, 박태준이 결혼식장에 나타날 것 같아요. 민서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뭐라고? 그놈이 감히. 김 회장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현우 씨가 계획을 세웠어요. 박태준을 결혼식으로 유인한 거예요. 민서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김 회장이 서류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 김 회장이 비서를 불렀다. 비서, 경호팀장 당장 불러. 김 회장이 지시했다. 경호팀장이 회장실로 들어왔다. 토요일 결혼식장에 경호 인력 수십 명을 배치해 입구 로비, 식장 안전부터 철저하게 통제하는 거야. 김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철통같이 방어하겠습니다. 경호팀장이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민서가 김 회장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박태준을 완전히 끝낼 거예요. 민서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내 딸아. 아비가 너를 지켜주마. 김 회장이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다음 날 현우가 사무실에서 데이터 칩을 정장 안주머니에 넣었다. 비서가 옆에 서서 보고했다. 대표님, 태진건설의 이중장부와 불법 하도급 비리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비서가 데이터 칩을 가리키며 말했다. 잘했어. 이걸로 박태준은 완전히 끝이다. 현우가 안주머니를 두드리며 말했다. 경제범죄수사대에도 연락했습니다. 토요일에 대기하고 있겠다고 합니다. 비서가 노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완벽해. 이제 무대만 남았군. 현우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그날 오후 민서가 웨딩드레스 샵에서 마지막 가봉을 했다. 민서가 거울 앞에 서서 드레스를 입어보았다. 현우가 가게에 들어와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 씨, 정말 아름답습니다. 현우가 감탄하며 말했다. 민서가 거울 속 현우를 보고 미소 지었다. 대표님, 준비는 다 끝났어요? 민서가 돌아보며 물었다. 네, 완벽합니다. 박태준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날 저녁 현우와 민서가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에 섰다. 창밖으로 웨딩홀 입구가 내려다 보였다. 여기서 다 보이네요. 박태준이 들어오는 것도 전부요. 민서가 창가에 서서 말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이제 토요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현우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결혼식 전날 밤 태준이 사무실에서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있었다. 태준이 빨간 펜으로 서류에 밑줄을 그으며 중얼거렸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태준이 서류를 덮고 주먹을 쥐었다. 같은 시각 민서는 차를 타고 7년 전 자신이 쫓겨났던 골목길을 지나갔다. 민서가 창밖의 골목길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빗물이 고여있던 그 길은 이제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민서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끝이야.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민서가 혼잣말을 하고 눈을 떴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다. 호텔 웨딩홀 로비에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로비 곳곳에 배치되었다. 모든 복수의 덫이 완벽하게 설치되었다. 신부 대기실에서 나온 태준과 아라가 웨딩홀 로비로 걸어 나왔다. 태준이 로비를 둘러보고 코웃음을 쳤다. 이것 봐. 축하 화환이 하나도 없잖아. 태준이 손가락으로 접수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라가 목을 빼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이네요. 완전 초라해. 우리 결혼식 때는 화환이 로비를 꽉 채웠잖아요. 아라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김민서가 얼마나 인맥이 없는지 잘 알겠군. 불쌍하긴. 태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이 특별실의 가장 눈에 띄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태준이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정오까지 이제 10분 남았군. 명성 캐피탈 대표님이 곧 오시겠지. 태준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말했다. 아라가 거울을 꺼내 화장을 고쳤다. 여보, 나 떨려요. 그 대표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 아라가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다. 걱정 마. 내 사업 계획은 완벽하니까 무조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태준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그때 로비 입구에서 중저음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고급 세단 3대가 호텔 정문 앞에 일렬로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내렸다. 경호원들이 로비 입구 양쪽에 도열했다. 김 회장이 비서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천천히 내렸다. 김 회장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로비 전체를 압도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김 회장을 돌아보았다. 태준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저 노신사는 누구야? 경호원이 왜 저렇게 많아? 태준이 아라에게 속삭였다. 아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다. 글쎄요. 어쨌든 대단한 사람인가 봐요. 저 차 좀 봐요. 초고급 세단이야. 초고급. 아라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이 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혹시 명성 캐피탈의 숨은 실세 회장님 아니야? 이현우 대표 위에 있는 분 말이야. 태준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김 회장이 비서진의 호의를 받으며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김 회장의 차가운 눈빛이 로비를 훑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 사업 계획서를 움켜쥐었다. 저분께 인사를 드려야 해. 기회야 기회. 태준이 아라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지금요? 여보, 경호원들이 무서운데요. 아라가 주저하며 말했다. 괜찮아. 저분이 진짜 거물이라면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어. 태준이 아라를 끌고 김 회장 쪽으로 달려갔다. 경호원 2명이 재빨리 태준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주십시오. 저분께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태준이 경호원들을 밀치며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태준의 팔을 붙잡았다. 죄송합니다만 접근하실 수 없습니다. 경호원이 차갑게 말했다. 태준이 사업 계획서를 공중에 쳐들었다. 회장님, 부디 이 서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박태준입니다. 태진건설 대표 박태준입니다. 태준이 목청껏 소리쳤다. 김 회장이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태준을 돌아보았다. 김 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이 경호원을 뿌리치고 김 회장 앞으로 다가갔다. 태준이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사업 계획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부디 이 서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단 한 번이면 됩니다. 태준이 온몸을 떨며 애원했다. 아라도 태준 옆에서 무릎을 반쯤 굽히고 섰다. 회장님, 저희 정말 절박합니다. 부디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아라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김 회장이 벌레 보듯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김 회장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김 회장이 아무 말 없이 턱으로 앞을 가리켰다. 경호원 2명이 즉시 태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뭐 하는 짓이야? 놓으라고. 태준이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태준을 로비 구석의 대리석 기둥 쪽으로 끌고 갔다. 태준의 손에서 사업 계획서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서류가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다. 김 회장이 서류 위를 구둣발로 밟고 지나갔다. 뒤따르던 비서들과 경호원들도 서류를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다. 구두 자국이 서류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태준이 기둥에 등을 부딪히고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태준이 신음하며 중얼거렸다. 아라가 서둘러 태준에게 달려갔다. 여보, 괜찮아요? 아라가 태준을 부축하며 물었다. 로비에 있던 하객들과 호텔 직원들이 태준 부부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저 사람들 뭐야? 경호원한테 쫓겨났네. 완전 망신당했네. 불쌍하다. 하객들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태준의 귀에 박혔다. 태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태준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허둥지둥 주워 모았다. 젠장. 태준이 길길이 날뛰며 서류를 주워 담았다. 아라가 구겨진 서류를 펴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저 회장님은 대체 누구예요? 왜 우리한테 저러는 거예요? 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몰라. 확실히 거물이긴 한데
왜 저런 짓을? 태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그때 현우의 비서가 태준에게 다가왔다. 비서가 태준 앞에 서서 명함을 내밀었다. 박 대표님이십니까? 비서가 무표정하게 물었다. 태준이 얼굴을 번쩍 들었다. 네, 박태준입니다. 태준이 벌떡 일어나 대답했다. 비서가 명함을 태준에게 건넸다. 명성캐피탈 비서실입니다. 이 대표님께서 지금 예식장 단상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태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정말입니까? 이현우 대표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서둘러 주십시오. 비서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다. 비서가 돌아서서 재빨리 사라졌다. 태준이 아라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여보, 들었어? 이현우 대표가 나를 기다리고 있대. 태준이 아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라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여보. 아까 그 회장님은 명성캐피탈이랑 상관없는 사람인가 봐요. 아라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다. 그래, 그냥 민서 결혼식 하객이겠지. 신경 쓸 거 없어. 태준이 넥타이를 고쳐매며 말했다. 여보, 빨리 가요. 이제 5분도 안 남았어요. 아라가 태준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했다. 태준이 구겨진 사업 계획서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가자, 이번엔 진짜야. 우리 회사를 살리는 거야. 태준이 주먹을 쥐고 말했다. 두 사람이 식장 입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태준의 얼굴에 다시 희망의 빛이 감돌았다. 아라가 숨을 헐떡이며 태준을 따라갔다. 여보, 이현우 대표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아라가 뛰면서 물었다. 일단 인사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는 거야. 5분이면 충분해. 태준이 식장 문을 잡고 대답했다. 근데 여보, 민서 결혼식 중인데 괜찮을까요? 아라가 잠시 멈춰서서 물었다. 태준이 아라를 돌아보고 코웃음을 쳤다. 무슨 상관이야. 민서는 늑다리 신랑이랑 결혼하는 것뿐이야. 우리 일이 더 중요해. 태준이 식장 문을 힘껏 밀어젖혔다. 식장 문이 열리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태준과 아라가 식장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다. 식장은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단상을 찾았다. 저기다, 저기 남자 앞에 사람이 있어. 태준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단상 앞에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성이 뒷모습을 보인 채 서 있었다. 태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 남성을 향해 걸어갔다. 저 사람이 이현우 대표인가 봐. 가자. 태준이 아라를 끌며 말했다. 아라가 태준의 뒤를 따라 단상으로 다가갔다. 여보, 근데 저 사람 뒷모습이 왠지 젊어 보이는데요? 아라가 작게 속삭였다. 무슨 소리야. 흥신소 자료에 58세라고 적혀 있었잖아. 저놈이 민서의 늑다리 신랑이야. 태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태준이 신랑의 등 뒤에 서서 손뼉을 툭툭 쳤다. 어이, 신랑 양반. 이현우 대표가 어디 계신지 아시오? 태준이 반말투로 말했다. 진짜 대표님 뵙기 전에 분수나 좀 알려줄까? 당신 빚이 얼마라고? 태준이 신랑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아라가 옆에서 킥킥 웃었다. 58세에 백수면서 재혼을 하시네. 민서도 참 불쌍하죠. 아라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말했다. 그 순간 단상 앞에 신랑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신랑의 얼굴이 조명 아래 드러났다. 싸늘하고 무표정한 30대 중반의 남성이 태준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태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얼굴은 경제 잡지 표지에서 몇 번이고 봤던 명성 캐피탈의 이현우 대표의 얼굴이었다. 태준의 입이 떡 벌어졌다. 이현우. 대표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태준의 손에서 사업 계획서가 힘없이 떨어져 나갔다. 서류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태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현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태준을 내려다보았다. 침묵이 식장 안을 가득 채웠다. 아라가 태준 옆에서 현우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여보,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저렇게 젊어요? 58세 맞아요? 아라가 태준의 팔을 붙잡고 물었다. 태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야, 이럴 리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라가 현우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아저씨, 이현우 대표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바쁘니까 빨리 알려줘요. 아라가 현우의 정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정장 꼴 좀 봐. 싸구려 같은데 어디서 샀어요? 동대문 시장? 아라가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었다. 당신 백수 맞죠? 빚도 5억이나 있다면서요. 흥신소 자료에 다 나와 있던데. 아라가 손뼉을 치며 웃었다. 민서 같은 수준의 여자한테 딱 어울리는 남자네. 빚쟁이한테 쫓기는 늑다리. 완전 알거지 커플이야. 아라가 배를 잡고 웃었다. 태준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얘졌다. 태준이 갑자기 몸을 돌려 아라에게 달려들었다. 닥쳐! 입 닥치라고! 당장 입 닥쳐! 태준이 양손으로 아라의 입을 막으며 소리쳤다. 여보, 왜 이래요?
아라가 태준의 손을 떼어내려 몸부림쳤다. 태준이 아라를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제발 입 좀 닥쳐줘. 저분이 이현우 대표라고, 명성 캐피탈 대표란 말이야. 태준이 아라의 귓가에 속삭이며 소리쳤다. 아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뭐라고요? 거짓말이죠? 저분이 백수가 아니라고요? 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야, 저분이 진짜야. 내가 매일 로비에서 만나려고 했던 그 대표란 말이야. 태준이 아라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다. 그때 식장 뒤편에서 장중한 현악 사중주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굳게 닫혀있던 버진로드 입구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양쪽으로 열렸다. 김 회장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서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김 회장과 민서가 버진로드를 따라 천천히 걸어왔다. 태준이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입을 멍하니 벌렸다. 저 노신사가 민서 아버지라고? 말도 안 돼. 태준이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아라가 태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몸을 떨었다. 여보, 아까 로비에서 우리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던 분이 대형그룹 회장님이라고? 아라가 말을 잃고 숨을 헐떡였다. 그래, 우리가 그분한테 매달렸던 거야.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태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김 회장과 민서가 단상 앞에 도착했다. 김 회장이 민서의 손을 현우에게 천천히 건넸다. 현우가 민서의 손을 받아 그녀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쌌다. 민서가 현우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서가 작게 속삭였다. 아닙니다. 민서 씨 혼자서 해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현우가 민서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며 대답했다. 김 회장이 아래 주례석으로 이동했다. 현우가 민서를 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바닥에 주저앉은 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아라가 태준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요? 어떡해. 로비에서 완전 망신당했잖아요. 아라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몰라. 나도 몰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태준이 넋나간 목소리로 대답했다. 현우가 한 손을 높이 들었다. 현우의 손가락이 식장 뒤편의 어둠을 향해 짧은 신호를 보냈다. 식장 뒤편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 2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서들이 무전기를 향해 속삭였다. 식장 출입구에서 쿵 하는 무거운 소리가 들려왔다. 육중한 출입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다. 문이 완전히 닫히며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기계음이 식장에 퍼졌다. 태준이 출입구 쪽을 돌아보며 일어서려 했다. 문이 닫혔어. 우리 못 나가.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식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대형그룹 경호원들이 일제히 식장 안으로 들어왔다. 경호원들이 출입구와 벽을 따라 일렬로 늘어섰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경호원이 저렇게 많아? 태준이 바닥을 기며 중얼거렸다. 민서가 현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단상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민서와 현우가 태준 부부 앞에 당당하게 섰다. 민서가 베일을 들어올려 얼굴을 드러냈다. 태준이 민서를 올려다보며 입술을 떨었다. 민서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 좀 해줘.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아무 대답 없이 태준을 내려다보았다. 현우가 안주머니에서 흑요석 명함 지갑을 꺼냈다. 현우의 손가락이 케이스를 열어 금박이 새겨진 명함 한 장을 꺼냈다. 현우가 명함을 2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현우의 손목이 가볍게 움직였다. 명함이 태준의 떨리는 허벅지 위로 툭 떨어졌다. 태준이 명함을 집어들었다. 명함에 인쇄된 글자가 태준의 눈에 들어왔다. 명성 캐피탈 대표이사 이현우. 금박 글자가 조명 아래서 빛났다. 그럴 리가. 이현우 대표가 민서 남편이라니. 태준이 헛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태준의 손이 명함을 쥔 채 부들부들 떨렸다. 태준의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태준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태준이 이마를 바닥에 비비며 말했다. 아라도 태준 옆에 엎드려 손을 비볐다. 대표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도 식장에서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아라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했다. 현우의 비서가 태준 앞으로 다가왔다. 비서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더미를 아라의 발치에 쏟아부었다. 서류가 바닥에 와르르 흩어졌다. 태준이 고개를 들어 서류를 보았다. 이건 뭐야? 우리 회사 장부잖아. 태준이 서류를 집어들고 말했다. 이중장부, 불법 하도급. 이걸 어떻게 손에 넣은 거야? 태준이 서류를 넘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명성캐피탈과 대형그룹 산하의 모든 금융기관이 태진건설에 대한 어음 결제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현우가 팔짱을 끼며 말했다. 뭐라고? 어음 결제 중단?
그럼 내 회사는? 태준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오늘 정오를 기해 귀사의 모든 어음이 부도 처리됩니다. 회사는 파산입니다. 현우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다.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태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아라가 갑자기 일어나 민서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았다. 민서 언니, 제발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요.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아라가 드레스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울부짖었다. 민서가 구두 끝으로 아라의 손을 단호하게 쳐냈다. 아라의 손이 드레스에서 떨어져 나갔다. 민서가 치마 자락을 거칠게 털었다. 7년 전 비 오던 날 기억해? 민서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건 아라가 고개를 들어 민서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내 보증금까지 뺏어갔잖아. 나를 우산도 없이 밤거리로 내쫓았고. 민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때 네가 뭐라고 했지? 거지 같다고 했지. 비참하다고 비웃었고 냄새난다고도 했지. 민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다.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주세요. 아라가 입술을 떨며 대답했다. 민서가 태준을 돌아보았다. 박태준, 당신은 나를 쓰레기라고 했지.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누가 주워가는지 궁금하다고. 민서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줘. 태준이 바닥에 손을 짚고 말했다. 대기실에서 당신이 내 앞에 명함을 던졌지. 그런데 이것 좀 봐. 이제는 명함 한 장에 당신들이 파멸한 거야. 민서가 태준의 손에 쥐어진 현우의 명함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부부였잖아. 태준이 명함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애원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때 태준의 눈빛이 갑자기 번뜩였다. 태준이 갑자기 아라를 돌아보며 이빨을 드러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무리하게 리조트 사업을 밀어붙였잖아. 네가 회사를 망친 거라고. 태준이 아라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라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뭐? 내 탓? 당신이 도박으로 돈 날린 거 내가 다 메꿔줬잖아. 당신이 회사 말아먹은 거야. 아라가 목청껏 소리쳤다. 태준이 아라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 이 여자가 지금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태준이 아라의 머리를 흔들며 소리쳤다. 아라도 지지 않고 태준의 얼굴을 핥히었다. 놔! 당신 때문에 우리 집까지 망했어. 다 당신 탓이야. 아라가 태준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닥쳐!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했다고? 태준이 아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말했다. 당신이야말로 사업 하나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남자잖아. 아라가 태준의 팔을 물며 반격했다. 두 사람이 우아한 식장 바닥을 뒹굴며 난투극을 벌였다. 태준의 정장이 찢어졌다. 아라의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져 굴렀다. 두 사람의 얼굴에 핥힌 상처가 생겼다. 민서와 현우가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현우가 비서에게 눈짓했다. 비서가 무전기를 향해 말했다. 수사팀 진입하십시오. 비서의 말이 식장에 울려 퍼졌다. 식장 문이 다시 열렸다. 경제범죄 수사팀 형사들이 검은 점퍼를 입고 들어왔다. 형사 2명이 난투극을 벌이는 태준과 아라를 강제로 떼어놓았다. 박태준 씨, 당신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태준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안 돼, 안 돼. 나는 무죄야. 나는 무죄라고. 태준이 몸부림치며 소리쳤다. 다른 형사가 아라의 손에도 수갑을 채웠다. 저도요? 왜 저까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라가 울상을 지으며 물었다. 공범 혐의입니다. 조사받으러 갑시다. 얌전히 따라오시죠. 형사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형사들이 태준과 아라를 양쪽에서 부축해 끌고 갔다. 태준이 민서를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외쳤다. 민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부부 사이였잖아. 태준의 목소리가 식장에 메아리 쳤다. 민서는 아무 대답 없이 현우의 가슴에 기댔다. 현우가 민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가세요. 당신들이 갈 곳은 법정이에요. 민서가 차갑게 말했다. 태준과 아라가 식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로비에 있던 하객들이 수갑을 찬 두 사람을 보고 수군거렸다. 태준과 아라가 호텔 정문을 빠져나가며 비참하게 퇴장했다. 식장 안에 정적이 흘렀다. 민서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현우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았다.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현우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민서가 조용히 대답했다. 7년간의 한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다. 소동이 끝나고 일주일 후였다.
대형그룹 회장실에서 김 회장이 신문을 펼쳤다. 일면에 태준의 뉴스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김 회장이 비서를 불렀다. 태진건설 상황은 어떻게 됐나? 김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고 물었다. 회장님, 거액의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상장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박태준은 어제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펴고 대답했다. 최아라라는 여자의 집안은? 김 회장이 안경을 벗고 물었다. 연대 보증으로 함께 파산했습니다. 현재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여 말했다. 김 회장이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 민서는 어떻지? 잘 지내나? 김 회장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회장님. 김민서 디자이너님은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현우 대표님께서 잘 보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비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 무렵 좁은 구치소 독방에서 태준이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태준의 얼굴은 초라하고 깡마르게 말라 있었다. 교도관이 독방 문을 두드렸다. 박태준, TV 시청 시간이다. 교도관이 문을 열고 말했다. 공영 TV 시청실로 이동한 태준이 낡은 의자에 앉았다. TV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대형그룹이 오늘 부회장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새로운 부회장은 최고급 브랜드 라보의 김민서 디자이너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TV 시청실에 울려 퍼졌다. 화면에 화려한 정장을 입은 민서의 모습이 비쳤다. 민서가 단상에서 당당하게 연설을 하고 있었다. 태준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었다. 저게 민서라고? 태준이 중얼거렸다. 옆에 앉아있던 수감자가 태준을 보았다. 저 사람 알아? 수감자가 물었다. 네, 아니, 모르는 사람이야.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TV 화면에서 민서가 미소 지으며 박수를 받고 있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다. 내가 다 버렸구나. 내 손으로. 태준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3개월이 흘렀다. 대형그룹 회의실에서 민서가 임직원들 앞에 섰다. 민서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켰다. 라보를 파리 패션 위크의 메인 쇼에 진출시킬 계획입니다. 민서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파리 패션 위크라니요. 그건 너무 큰 도약 아닙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큰 도약이 아닙니다. 당연한 다음 단계입니다. 라보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서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김 회장이 회의실 뒤편에서 박수를 쳤다. 좋다. 내 딸 말이 맞다.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회의가 끝나고 민서가 복도를 걷고 있었다. 현우가 복도 끝에서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 잘 끝났습니까? 현우가 민서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네, 파리 패션 위크 진출 승인을 받았어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민서가 현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다시 6개월이 흘렀다. 이듬해 봄, 대형그룹 영빈관의 넓은 잔디 정원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민서가 테라스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에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다. 현우가 쟁반에 커피와 빵을 들고 조용히 다가왔다. 디자이너님, 아침 식사 가져왔습니다. 현우가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말했다. 민서가 스케치북에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 벌써 2시간이나 지났네요. 몰랐어요. 민서가 시계를 확인하고 말했다. 아침부터 작업하셨군요. 뭘 그리고 계십니까? 현우가 민서의 뒤에 서서 스케치북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다음 시즌 컬렉션이에요. 봄을 테마로 하고 싶어서요. 민서가 스케치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현우가 민서의 어깨를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정말 아름답네요. 당신 손에서 태어나는 건 전부 예술입니다. 현우가 민서의 귓가에 속삭였다. 현우가 민서의 손이 머물러 있는 스케치 위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민서가 펜을 놓고 현우의 손을 마주 잡았다. 제가 더 그렇죠.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은 완벽해졌어요. 현우가 민서의 이마에 키스하며 대답했다. 두 사람이 정원의 따스한 햇살 아래 나란히 앉았다. 한 달 후 대형그룹 본사 대강당이었다. 대형 희망재단 설립식 현수막이 무대 뒤편에 걸려 있었다. 수백 명의 참석자가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민서가 완벽한 기품을 뽐내는 네이비색 맞춤 정장 차림으로 무대 옆에 서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다. 그럼 대형 희망재단의 설립자이신 김민서 부회장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사회자가 민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민서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민서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형 희망재단 설립자 김민서입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 과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민서가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 민서의 손가락에는 단단한 굳은 살과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 손을 봐주십시오. 이 상처들은 제가 밑바닥에서 미싱을 돌리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민서가 손을 객석에 보여주며 말했다. 객석에서 감탄사가 새어나왔다. 7년 전 비오던 밤, 우산도 없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보증금마저 빼앗긴 채였습니다. 그때 저는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러도 밤새워 일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주먹을 쥐고 힘주어 말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 재단은 과거에 저처럼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50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민서가 재단 현판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민서가 마이크를 놓고 연설을 마쳤다. 객석을 가득 메운 참석자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가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현우와 김 회장이 누구보다 힘차게 박수를 보냈다. 저게 내 딸이야. 자랑스러워. 김 회장이 눈물을 닦으며 현우에게 말했다. 저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회장님.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민서가 단상에서 내려와 현우에게 다가갔다. 민서와 현우의 시선이 마주쳤다. 현우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민서가 현우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요. 정말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현우가 민서의 손을 힘주어 잡고 말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민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김 회장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민서를 껴안았다. 민서야, 아비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주어서. 김 회장이 민서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서가 김 회장을 힘껏 껴안고 말했다. 스포트라이트가 민서를 비추었다. 민서의 결연한 모습이 빛나고 있었다.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은 승리자였다. 민서가 객석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재단 설립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다. 민서는 현우와 함께 대형그룹 영빈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조간신문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신문 일면에 민서의 재단 설립 뉴스가 대서특필되어 있었다. 이 기사 좀 보세요. 당신 사진이 일면에 실렸어요. 현우가 신문을 집어들고 말했다. 민서가 신문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밑바닥에서 정상으로 김민서의 기적 같은 이야기. 민서가 기사 제목을 읽고 미소 지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온 나라가 알게 됐네요.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그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민서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때 집사가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회장님께서 회장실로 오시라는 분부이십니다.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금요? 무슨 일이라도? 민서가 냅킨을 내려놓고 물었다. 중요한 손님이 와 계시다고 합니다. 집사가 대답했다. 민서와 현우가 서로를 마주보았다. 같이 갈까요? 현우가 물었다. 네, 같이 가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대형그룹 회장실 앞이었다. 민서와 현우가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게.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서가 회장실 안을 둘러보았다. 김 회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 소파에는 낯선 외국인 남성이 앉아 있었다. 민서야, 이쪽은 파리 패션 위크 조직 위원장이신 피에르 기검 선생님이시다. 김 회장이 소파의 남성을 가리키며 소개했다. 피에르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민서 디자이너,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피에르가 유창한 한국말로 말했다.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피에르의 손을 잡았다. 조직위원장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민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의 디자인을 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 이야기도 들었고요. 피에르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민서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과분한 말이 아닙니다. 올가을 파리 패션 위크의 메인쇼 오프닝을 라보에 맡기고 싶습니다. 피에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의 눈이 커졌다. 오프닝이요? 메인쇼의 오프닝을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밑바닥에서 일어선 당신의 이야기가
패션계에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피에르가 명함을 꺼내 민서에게 건네며 말했다.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다. 현우가 민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현우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서를 껴안았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빛날 준비가 된 게야. 김 회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버지, 저 정말 꿈만 같아요. 민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날 밤 민서의 작업실이었다. 민서가 작업대에 앉아 새로운 컬렉션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다. 현우가 문을 열고 조용히 들어왔다. 아직도 일하고 있습니까? 벌써 밤 10시예요. 현우가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서가 고개를 들어 현우를 바라보았다. 패션 위크 준비를 해야 해서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서가 펜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도 쉬어야 합니다. 당신 몸이 먼저예요. 현우가 민서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줘서 힘이 나요. 민서가 현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현우가 민서 옆에 앉았다. 민서 씨,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이 됐네요.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벌써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행복했습니까? 현우가 민서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물론이죠. 당신과 함께한 지난 1년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민서가 현우의 뺨에 손을 대고 대답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현우가 민서의 이마에 키스했다. 한편 구치소 독방에서 태준이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다. 교도관이 문을 두드렸다. 박태준, 면회다. 교도관이 문을 열고 말했다. 태준이 몸을 일으켜 면회실로 걸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아라가 앉아 있었다. 아라의 얼굴은 초라하고 깡마르게 말라 있었다. 태준이 수화기를 들었다. 왔어? 태준이 힘없이 물었다. 응, 당신 보러 왔어. 어떻게 지내? 아라가 전화 너머로 물었다. 이게 사는 거냐? 하루하루가 지옥이야. 태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집도 완전히 망했어. 부모님도 모든 걸 잃었고. 아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민서한테 못된 짓을 해서 그래. 태준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끝났어. 아라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민서는 어떻게 됐어?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몰라. TV에서 봤는데 완전 대단한 사람이 됐더라. 파리 패션 위크에 간다던데. 아라가 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태준이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내가 다 버렸구나. 다이아몬드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야.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눈앞에 앉아있는데 계속 민서, 그 여자 얘기만 하네. 이제 끝이야. 우리 이제 끝이라고. 아라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태준이 유리창을 두드렸다. 야, 최아라, 가지마. 제발. 태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아라는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떠났다. 태준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3개월 후 파리 패션 위크 현장이었다. 거대한 런웨이에 수백 개의 조명이 켜졌다. 객석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션 에디터들과 셀러브리티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무대 뒤에서 민서가 모델들의 의상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떨려요. 손이 떨려요. 민서가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현우가 격려하며 말했다. 객석에서 김 회장이 비서와 함께 앉아 있었다. 내 딸이라면 잘 해낼 거야. 걱정 없어. 김 회장이 비서에게 말했다. 네, 회장님. 김민서 부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모델이 런웨이에 등장했다. 민서의 디자인을 입은 모델이 우아하게 걸어 나왔다. 객석에서 감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두 번째, 세 번째 모델이 연이어 등장했다. 객석의 에디터들이 열심히 메모를 했다. 마지막 모델이 런웨이를 걷자 음악이 클라이맥스에 달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라보의 디자이너 김민서. 사회자가 민서를 소개했다. 민서가 런웨이에 등장했다. 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다. 카메라 플래시가 사방에서 터졌다. 민서가 런웨이 끝까지 걸어가 고개를 숙였다. 김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민서야, 정말 자랑스럽다. 김 회장이 중얼거렸다. 쇼가 끝나고 무대 뒤에서 민서가 현우를 힘껏 껴안았다. 해냈어요. 우리 해냈어요. 민서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이 해낸 겁니다. 정말 축하해요. 현우가 민서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피에르가 다가와 민서에게 샴페인을 건넸다. 완벽했습니다, 김민서. 당신은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피에르가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서가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 대답했다. 일주일 후 서울로 돌아온 민서와 현우였다. 대형그룹 영빈관 정원에서 민서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파리에서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민서가 현우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큰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현우가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민서가 현우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제가 더 그렇죠.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제 인생은 완전해졌습니다. 현우가 민서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이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민서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7년 전 비 오는 밤에 거리를 헤맬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현우가 민서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완벽하게 행복해요. 민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현우가 민서의 이마에 키스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서는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과 성공을 모두 손에 넣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정상에 오른 민서의 여정이 완성되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민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끝을 맺었다. 비 오는 밤거리로 쫓겨났던 여인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되어 당당히 서 있다. 그녀를 쓰레기라 부르며 버렸던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찾았다.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다.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다. 민서처럼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빛나는 날이 찾아온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민서가 그랬듯이 오늘의 고통은 내일의 단단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당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언젠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충분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